자, 오늘은 기본서 29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오늘 복습 좀 했어요. 복습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거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분할 그럼 뭐예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자, 합병은 어때요?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렇게 되죠. 합병은 청량해요, 안 해요? 이거는 청량 안 하죠. 청량 X. 이거는 어때요? 청량하죠. 청량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거기 한번 보시죠. 자, 29페이지 제2장. 무슨 청량이 나오죠? 지적 청량. 자, 지적 청량은 몇 문제가 나오냐면 3문제까지 나와요. 근데 이미 확정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지적 청량 옆에다가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청량의 대상. 제목 옆에다가. 그래서 요거는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가 5개가 됩니다.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지적 청량이 뭐라고 써놨어요? 의뢰 절차. 요게 매년 출제가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청량의 적부 심사 절차. 요거 매년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일단은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는 일단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두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어디가 출제될까요?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 올해 100%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요 세 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요 세 개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걸 포인트로 잡아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자고요.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지적 청량이죠.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이미 한번 잡았으니까 요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몇 필지죠? 한 필지. 요렇게 나누면 뭐예요? 두 필지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할이라고 그러죠. 요걸 뭐라고 읽어요? 면적, 요게 경계, 요게 좌표. 그러면 요 세 개를 조합을 한번 해봐요. 조합을 하게 되면 무슨 청량이 나오냐? 지적 청량의 개념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이게 무슨 청량? 지적 청량. 그래서 29페이지 그 의 부분 한번 봐봐요. 자, 지적 청량이란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 이제 마무리를 져요. 두 번째 줄 필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청량. 거기에다 밑줄을 딱 가나요. 두 번째 줄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간혹가다 문제집에 이렇게 나오는 문제집이 있어요. 단중 지적 청량을 설명한 것 중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가로를 쳐놓는다고.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요? 면적, 여기에 경계, 여기에 좌표. 그래서 지적 청량의 개념은 이번 talko서 반드시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거기 가로 2번을 봐봐요. 지적 청량의 구분 찾았어요? 예, 지금 몇 세기예요? 21세기. 그래요. 요게 세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의 구분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21세기라고 써놔봐요. 세기. 그럼 여기에 무슨 청량일까요? 바로 세부 청량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슨 청량이 될까요? 기초 청량. 그 옆에다 깔끔하게 한번 써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적 청량은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암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21세기. 그래서 세부 청량과 크게 무슨 청량으로 나눠진다? 기초 청량으로. 그러면 거기 방가로 2번 해봐봐요. 기초 청량 줄 쳐놓으세요. 자, 기초 청량이 뭐냐면 우리 이미 지적 기준점, 거기 지적 기준점을 정하게 한 청량 거기에다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에다 행간편 다 그어놔요. 기준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기초 청량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이미 배웠죠. 이렇게 이제 배웠을 겁니다. 자, 지적 기준점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지적 삼각점. 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도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요 점자를 한번 빼서 청량으로 바꾸면 뭐가 나와요? 기초 청량이 나와요. 그럼 읽어봐요.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건 청량. 이게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이번에 지적 삼각 청량 줄쳐놓으세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그러면 3번에 지적삼각 보조점 줄쳐놓으세요. 지적삼각 보조 청량.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지적 도건 청량이 나와요. 그럼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암기하면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자, 시험에 출제해봐야 이 정도 출제되고 있어요. 지적 청량 구분은 크게 무슨 청량으로 나눠진다? 세부 청량과 기초 청량. 요걸 외울 때 뭐예요? 요걸 생각해요. 지금 몇 세기? 21세기. 그래서 세기 이렇게 읽어놓고 그러면 세부 청량과 기초 청량으로 구분되며 기초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자, 저희가 이제 다람쥐인지 아닌지 찾아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 여기는 지적 도건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초 청량이 돼요. 그러면 이걸 세 개를 숙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세부 청량이 아닌 것을 골라라. 반대해서 가면 기초 청량. 기초 청량 몇 개가 있다? 세 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이렇게 잡아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1, 2, 3 숙제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읽어볼 필요 없어요. 거진 출제가 안 됩니다. 그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 이제 오른쪽 가봐요. 가로 3번을 가봐요. 나머지는 확인도 하지 마세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31페이지 3번의 지적 청량의 방법 찾았어요? 방법은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청량 도구야. 그래서 청량 도구라고 써놔요. 지적 청량의 방법 가로 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량 기계 이름이죠. 기계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 우리가 이런 시험은 안 나와요. 어때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산발이가 있죠. 청량 도구죠. 여기 평평해요? 안 평평해요? 평평하죠. 이게 평판 청량이라고 그래요. 평판 청량. 이게 평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음 점 사진을 보고 청량 방법 중 평판 청량을 골라라. 이런 거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출제된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청량 도구가 이제 청량 방법에는 여러한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거기 여기 이제 줄쳐놔봐요. 평판 청량. 자, 니온에 무슨 청량이? 전자평판. 여기에다 전자를 갖다 두면 전자평판 청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무슨 청량이 있죠? 경해의 청량. 경해의 청량은 이렇게 생겼어요. 봐봐요. 반바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안경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돌려본다고. 그게 뭐예요? 경이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무슨 청량이다? 경해의 청량이 돼요. 전파를 썼어요. 무슨 청량? 전파계의 청량. 강파를 썼어요. 강파계의 청량.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청량. 인공위성으로 찍었어요. 이성 청량이 돼. 그러니까 청량 방법에는 요러한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좀 길게 출제하고 싶으면 요렇게 출제돼요. 잘 봐봐요. 자, 지적 청량의 구분과 방법을 믹싱을 시켜요. 봐봐요. 지적 청량의 구분은 뭐가 있다?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이 있다. 그러면 지적 청량 방법에는 평판, 전자 평판, 경해 청량, 전파, 강파, 그 다음에 사진 청량, 이성 청량이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음파기 청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13회 때 출제된 겁니다. 음파기 청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개를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전자평판 청량을 행강편 닦아놔요. 자, 그 다음에 경해의 청량을 행강편 닦아놔요. 그 두 개는 우리가 이제 이런 테마에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느낌이 어떤 느낌을 가져오는지 봐봐요. 지적 청량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를 것 같아요? 통상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거진 이성 청량 방법을 고른다고. 이성 청량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전자 평판 청량이야. 그러면 전자 평판 청량에다 고리표를 펼쳐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여기 이제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에 이렇게 출제돼요. 지적 측량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경계의 측량은 요거는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니까 여기 이제 경계의 측량 방법에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경계의 측량에서 키워드는 여기를 잡아요. 여기에다 경자에다가 빨간 형광펜을 딱 까놔요. 경자에다가.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중에서 우리 경자로 시작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걸 연결을 해놔요. 경자를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포인트가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내공이 좀 쌓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걸 읽을 때 키워드는 어디예요? 여기에서 간섭이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해요? 또 이제 다 까먹었네요. 자,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실인 간섭. 요 사실은 누가 알아요? 당사자가 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간섭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때? X.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포인트를 잡아서 읽어달라고. 여기에서 간섭법 그러면 키워드가 어디예요? 법이 되는 거야. 법원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간섭법 누가 주장 입증해? 판사가. 그래서 항상 글씨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경계의 측량 그러니까 경자로 착상해 놓고 여기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뭘까요? 좌표야. 그래서 좌표에다 박스를 쳐놓고 좌표에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놔요.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17회 때 이렇게 한번 출제됐네요. 자, 경계의 측량은 전자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계의 측량은 뭐예요? 읽어봐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러 번 25번을 숙지하라고. 그러면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요. 자, 경계의 측량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경과 연결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핵심은 뭐예요? 좌표. 어디로 연결돼요?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만 잡아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문제 보지 마세요.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지적 측량 방법과 관련돼서는 수준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봐봐요. 전자증은 지적 측량 방법에는 요러한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몇 번 읽어보면 돼. 외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럼 지적 측량 방법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뭐예요? 전자평판. 경계의 측량은 뭐예요?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핵심은 좌표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수준.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 절대 보지 마. 안 나와요. 자, 그러면 3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가로 4번 지적 측량이 대상 찾았죠. 그거는 매년 출제가 돼. 그래서 가로 4번 앞에다 써요. 여기에다 가로 4번 앞에다가 요 앞에다가 별표를 몇 개? 5개입니다.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은 몇 개다? 5개. 5개가 아니라 뭐예요? 12개가 돼. 12개. 별표가 5개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지적 측량의 대상이 관련돼서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봐봐요. 우리 오늘 날씨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오늘 뭐에 찍어보니까 평내호평이 17도 돼요. 영하 17도. 하여튼 좋은 데 살아서 좋겠어요. 마포는 14도 돼요. 14도. 그러니까 서울하고 평내호평은 차이가 몇 도? 3, 4도가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자, 평내호평에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몸에 문제가 있어요. 공기가 좋으면 어때요? 감기가 안 걸려요. 웬만하면 감기가 안 걸려요. 그럼 실내 공기가 안 좋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찰수록 뭐예요?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실내 온도를 잘 배정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실내에다 뭘 우리가 갖다 놔요? 나무를 갖다 놓죠. 나무가 크면, 저보다 크면 어때요? 사람 깔봐요, 안 깔봐요? 깔봐요. 자, 식물도 딱 재봐요. 자기보다 키가 크면 뭐예요? 잘라버려야 돼요. 식물도 저보다 크면 깔봐요. 애가 저보다 키가 얼마나 커요?
지금 177이가 중인데 저는 요즘 깔봐요, 안 깔봐요? 깔봐요. 뭐 좀 시키면 뭐라는 거예요? 에이씨, 그래요. 에이씨. 뭐 조그만 게 까분다 이 소리예요. 언론자로는. 그리고 이제 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몇 학년이 무서워요? 중2. 지금 뭐 농담 삼았죠. 북한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는 게 뭐예요? 중2가 그렇게 무섭대요. 중2가. 막가파들입니다. 막가파. 막가파예요. 그러면 공부 좀 하라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공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발 타치 좀 하지 마세요. 타치하지 마세요. 제가 밤을 새서라도 하는데 왜 자꾸 타치를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죠? 게임 중독 있죠. 이게 참 무서워요. 우리 후배 중에 뭐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그렇게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애 둘이나 넣어놓고 맨날 나이 먹어도 뭐야? 아침에 와서 이제 퇴근하면 집에 일찍 들어온대요. 그래서 일찍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침 새벽까지 몇 시? 6시까지 게임을 한대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럼 뭐 이혼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이혼을 해야지. 그래서 이혼하고 여자 혼자 후배가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통사고 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배 그래요. 형 그러더라고. 우리는 옛날에 형 그랬잖아요. 왜 그랬더니 애 병원비가 없대요. 그래서 병원비 좀 대달라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대줘야지 또. 그래서 뭐 50만 원 또 쏘아줬죠. 저는 맨날 뭐예요?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거절의 미학을 배워야 되는데 이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하는. 누가 뭐예요? 선생님 뭐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뭐 딴 거는 다 갖다 줘요. 갖다 달라 그러면 뭐 하나 부탁하면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부탁만 하세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이혼 도장 찍지 말라고만 안 하면 나머지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뭐 책을 갖다 달라 그러면 책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거절의 미학을 배워야 됩니다. 거절을 못 한다는 게 이게 흠이라는 겁니다. 흠. 어떻게 그럼 그걸 책을 읽어봐도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적성이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사업도 안 돼요. 사업도 안 돼. 제가 뭐예요? 방세 밀린 애가 뭐예요? 지금 2년치 밀렸는데 어때요? 나가라고 그래요? 못 나가요. 불쌍하니까 뭐예요? 그냥 살아 그래요. 살아. 그러니까 나가려면 도망가려면 저한테 언질이나 좀 주고 도망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도망갔으면 좋겠어 좀. 제발 좀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얘가 뭐에 빠졌어요? 게임 중독에 빠진 거야. 아침 뭐예요? 직장 잘리고 나서 아침부터 뭐예요? 밤새서 뭐예요? 게임을 한다는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젊은 놈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뭐라고 해요? 아침에 뭐 배달을 하면 되잖아. 아침에 뭐 2개 배달하면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유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게임하면 하는 거하고 그거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애가 열심히 살자는 그게 없어요. 열의가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정을 꼭 골라봐요. 정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총알이 몇 방이나 남았는데, 지금 3방이나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총알이 몇 방 있다고 그랬어요? 60대까지 총알을 몇 방 줘요? 6방을 줍니다. 6방. 저는 51세니까 이제 총알 1방 남았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총알, 만약에 60이 넘었으면 총알이 없어요. 총알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인중개사를 준비해서 스펙을 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딴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알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총알 1방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 뭐 사업하면 되면 또 쫄딱 말아먹을 거 같고, 옛날에 출판사 할 때 한번 쫄딱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발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무슨 출판사를 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무슨 출판사였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영어 출판사를 했어요, 영어. 제가 평생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를 한번 잡아보자 그랬더니 역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는 걸 사업을 해야지 모르는 걸 하면 이렇게 해서 실패하더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이 대상과 관련돼서 날씨가 추우니까 또 따끈따끈한 거 한번 드셔보죠. 자, 봐봐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태. 자, 점심 때 뭐예요? 생태를 먹고 싶어요. 무슨 탕? 생태탕. 잘하네. 그렇죠? 그럼 동태가 들어가면 무슨 탕이에요? 동태탕이죠. 그러면 낙지가 들어가면 그래요. 연포탕이지 낙지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요거 하나만. 그럼 봐봐요. 분할이 들어갔다. 무슨 청량? 분할 청량이 돼. 신규 등록이 들어갔다. 신규 등록 청량. 합병이 들어갔다. 아니죠. 그거예요. 바로. 그게 27회 때 2.5점짜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 측량을 하여야 된다. 그러면 지적 측량이 대상인 경우 1번 한번 봐봐요. 지적 기준점에서 기준 행강편 닦아놔요.
그럼 기준이 들어가니까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 돼. 자, 지적 공부를 복구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그러니까 복구 청량이 돼. 3번에 신규 등록이 들어갔죠. 그럼 신규 등록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그럼 청량을 붙이면 돼. 무슨 청량? 신규 등록 청량. 4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등록 전환. 그러니까 등록 전환 청량. 5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분할 청량이 돼요. 6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말소 청량이 돼. 자, 7번에 무슨 청량이 들어갔죠? 축적 변경. 그러니까 축적 변경 청량이 돼요. 8번은 등록사항 정정. 그래서 정정을 포인트로 잡고 정정 청량이 됩니다. 자, 9번은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 형광펜 닦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청량이 아니라 뭐예요? 지적 확정 청량이야.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순환 논법이야. 여기에 들어가면 요거 청량이고. 근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무슨 청량? 지적 확정 청량이 돼. 자, 10번에 경계하고 복원이 들어갔어요. 경계하고 복원에다 형광펜 닦잖아요. 그러면 경계, 복원 청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에 뭐가 들어갔어요? 현황이라는 걸 형광펜 전하고 지적 현황. 그 다음 밑에 대비라는 키워드를 잡아요. 대비. 그러면 요거는 무슨 청량이다? 지적 현황 청량이 됩니다. 12번에 뭐가 들어갔어요? 검사 청량이 돼. 자, 13번은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서 무슨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이 돼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자, 분할이 들어가서 분할 청량, 지목 변경이 들어가서 지목 변경 청량은 없잖아. 그러면 지목 변경 청량 그렇게 시험이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연속 지적도 있어요, 없어요? 연속 지적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연속 지적자는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니다. 이성 기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뭐예요?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경우 1 읽어봐요. 소재. 그 다음에 2번은 지번, 3번은 지목, 4번은 합병. 자, 그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오늘은 좀 알아놓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참고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한번 써봐요. 저는 지저분한 거 싫어합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하는 써놔봐요. 자, 복습했는지 한번 봅시다.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어요? 떴다 까먹었다. 지적 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죠.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써놔요. 자, 지적 재조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검사 청량을 써놓고 여기 뭐예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봐봐요. 작년에 이제 봅시다. 작년에는 여기 이제 여기 별표가 5개였었어요. 그럼 작년입니다. 아직 별표하지 말고요. 그러면 작년에 출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느냐?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무슨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 단답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출제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하나 별표 하나 해놔요. 그러면 별표 하나는 뭘로 나올 수 있어요? 지문으로서. 다음 중 지적 청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의 검사 청량도 포함된다. 그때 X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그러면 단답식으로는 이제 출제가 안 돼요. 단답식으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두 개를 숙제해놔야 돼. 지문으로.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다?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올해는 뭐가 출제 예상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별표를 5개 놓고
자,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 청량,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 청량, 경계 보건 청량. 요 두 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한겨라고 그랬죠? 자, 우리 탤런트 중에 이렇게 이제 써놨으면 여기에다 형광펜을 닦아놔요. 여기에다 현경. 그래서 이렇게 잡아놔요.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이쁘면 통과예요. 이쁘면 다 용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현경이는 이쁘다.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현경 이렇게 한번 다시 잡아놓으라고. 이제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지적 현황 정량과 경계 보건 정량,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올해 문제 형태는 요게 이제 틀림없어요. 다음 중 지적 정량의 대상 중에서 검사 정량에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뭐예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현경. 우리 작년에 우리 뭐예요? 저 분당에서 형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그럼 뭐예요? 목소리가 겁나게 커요. 현경이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현경 그럽니다. 그러면 현경이는 뭐예요? 이쁘니까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사람들이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착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어때요? 경계보건 정량과 지적 확정 정량은 검사 정량에서 제외된다. OX. X죠. 여기 봐봐요. 여기 확정하고 현황하고 노안이 오신 분들은 착시 현상이 벌어집니다. 10명 중에 9사람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숙제하라고. 읽어봐요. 현경이는 이쁘다. 그럼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지적 현황 정량과 경계 보건 정량,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그러면 올해는 틀림없어요. 이쪽 부분에서 출제되고 앞으로 이제 제일 오히려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세네 개 이제 다음 달에 추가를 하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급한 것은 뭘까요? 이거예요. 다시요.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무슨 정량? 등록 전환 정량. 축적 변경이 들어가서 축적 변경 정량. 정정이 들어가서 정정 정량. 말소가 들어가서 말소 정량. 지적 이성 기준점이 들어가서 지적 이성 기준점이 들어갔어요. 없잖아요. 지적 기준점이지. 그죠? 지적 기준점이지. 자, 지적 기준점이 들어가면 기초 청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완벽하게 이제 이걸 애우지 말고 그냥 계속 반복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러면 135페이지 문제집 가져오셨죠? 자, 한번 몇 개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단순 암기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봅시다. 자, 이제 객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난달에는 OX를 풀었으니까 여기 한번 보죠. 자, 문제를 풀 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오늘부터 이렇게 풀어요. 여기 봐요. 변칙, 정칙.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꼭 두 가지 측면을 푸는 연습을 해요. 한 변칙이라는 것은 뭘까? 요령이라는 거죠. 문제풀이는 뭐예요? 기술이야. 문제풀이는 기술이에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침대는 뭐 과학이에요? 과학은 가구죠. 가구죠. 침대가 무슨 과학입니까? 침대는 뭐예요? 가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강고발이 너무나 무서운 거야. 강고발이 무서운 거예요. 봐봐요. 영어는 애들한테 영어는 뭐라고 물어봐요? 영어는 뭐냐? 그러면 해커스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게 강고발이라는 거야. 강고발이 그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뭐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서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무슨 시원한 바람이야. 시원한 바람은 한이바람이지. 그렇죠?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노래하고 이게 뭐예요? 참 잘못된 게 참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한이바람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이제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고어야, 고어. 고어가 뭐예요?
옛날 말로. 그러면 우리 오늘 춥잖아요. 북쪽에서 불었잖아요. 그래서 춥고 매섭다 그래서 읽어봐요. 이걸 노바람이라고 그래, 노바람. 동쪽에서는 태양이 뜨죠. 그래서 뭐라 그래, 새바람. 그러면 남쪽에서 부는 바람, 마파람이라고 옛날에 이야기해요. 마파람은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춘향전에서 한번 해봤잖아, 춘향전. 그러니까 이 도령이 있죠. 그러니까 사이가 거지같이 오니까 얼매, 왜? 시장에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밥에 애따 처먹어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독백으로. 딱 개눈에 마파람의 개눈 같듯이. 마파람이라는 것은 그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 한이 바람이야, 옛날 말로.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높새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요?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다? 높새 바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칙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 그러면 문제를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왜 읽지 마느냐? 그럼 지문을 먼저 읽어보라고, 지문을. 자, 지문을 만약에 읽어서 지난번에도 여기 봐봐요. XXO다. 정답은 3번이죠. 다음 중 옳은 것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OOX다. 그러면 정답은 틀린 거 3번이 되죠. 그러면 X 그러면 X. 그러면 정답은 5번. 그러면 O 하면 정답은 5번이죠. 요거는 뭐예요? 틀린 것. 요거는 맞는 것. 요거는 틀린 것. 요거는. 그렇죠. 그러면 5번까지 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읽어줘야 정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135페이지 거기 봐봐요. 자, 문제 안 읽어서요. 도시개발사업 줄 알아봐요. 그럼 축치면 무슨 청량이 된다? 지적, 확장 청량이 돼. 2번은 뭐예요? 정정 청량이 되죠. 3번은 말소 청량이 되네. 4번은 측적 변경 청량이 되죠. 5번은 화병.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화병은 뭐죠?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니야. 이미 기출 문제입니다. 요 자체가. 그래서 135페이지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풀었으니까 한번 뒷장을 넘겨봐요. 몇 페이지가 있냐면, 자, 그러면 137페이지 7번을 한번 풀어봐요. 7번. 137페이지 7번 문제. 자, 그럼 7번은 금방 정답이 나와야죠. 2번은 키워드 검사 정량. 2번은 어원. 그럼 3번은 현황. 그 다음에 4번은 없죠. 5번은 말소 정량. 정답은 4번.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출제되는 문제가. 그러면 이 문제는 지적 정량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읽어봐요. 지적재해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숙지를 좀 해놓고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다?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보건 청량. 읽어봐요.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쁘면 용서가 돼.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키워드자고. 자, 지적 청량의 대상은 원래는 12개예요. 12개인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 그럼 몇 개가 합쳐졌죠? 13개. 요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지적 재조사 청량이야. 그러면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뭘 골라야 돼요? 지적 재조사 청량. 그러면 137페이지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지적 재조사 청량.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외우고 가자고.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업무 범위에서 뭐다? 제외.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다음 중 가장 지적 청량 대상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뭐예요? 지적 재조사 청량. 오케이. 그러면 다시 기본서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32페이지 지적 청량의 대상. 그러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3번 13개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분할이 들어갔다. 분할 청량. 지목 변경이 들어갔다. 없어요.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이 들어가서 무슨 청량? 축척 변경 청량. 연속 지적도가 들어가서 없죠. 그게 26회 때 기출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몇 개 자꾸 읽어보라고. 아, 기준이 들어갔다 기초 청량. 복구가 들어갔다 복구 청량. 자, 그러면 그러면 신규 등록이 들어갔다. 신규 등록 청량.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자기가 이제 감이 하나 생기는지 봐봐요. 만약에 감이, 센스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적 청량 대상 중에서 발자취를 쫓는 청량을 골라라. 그건 뭘까요? 느낌이 와요? 어떤 13개 중에 어딜까요? 자, 발자취를 쫓는 청량, 뭘까요? 그럼 13개 중에 한번 찍어봐요. 만약에. 다음 중 발자취를 쫓는 청량을 골라라. 그럼 뭘까요? 오늘 영 감이 안 온가 봐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자, 그러면 경계 복원 청량이잖아. 경계를 복원해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중 지적 청량 대상 중에서 발자취를 쫓는 청량을 골라라. 그러면 뭐가요? 경계 복원 청량이 되는 거야. 복원하니까 발자취를 쫓아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발자취를 쫓으니까 뭐예요? 면적 측정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량은 안 했잖아요. 발자취를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생겨요. 봐봐요. 그러면 자, 경계 복원 청량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청량해서 안 해서? 안 했잖아요. 경계 복원 청량은 실질적으로 청량을 안 하죠. 그러니까 면적 측정의 대상은 아니야.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서? 청량. 그러니까 지적 청량은 대상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청량 안 했으니까 검사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럼 지적 현황 청량은 뭐냐? 바로 이거요. 여기에서 먼 상등에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량해서 안 해서? 안 해서. 그러면 검사받을 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경경 이런 결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앞으로 100번을 반복해요.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년 한 문제가 출제돼.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얼마 봐봐요. 그 정도 페이지로 봐서는 몇 페이지예요? 반 페이지죠. 반 페이지에서 한 문제 출제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매년 출제되니까 그것만 한번 해도 뭐예요? 그러면 매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수백 명이 되는데 그래서 지적 청량의 대상은 반드시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32페이지 2번에 지적 청량의 절차 찾았어요? 예, 절차는 별표를 5개 놓으세요. 앞에다가.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의 절차는 또 매년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청량의 절차.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적 청량 어뢰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네.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지적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청량 어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기 형광펜 닦아놔요. 지적 청량 수행자 찾았어요? 자, 어뢰에다가 딱 동그라미 쳐놔요. 어뢰. 그럼 어뢰는 누가 대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이 지적 청량 수행자를 뭘로 살짝 고쳐요? 지적 소관청으로 살짝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외워야죠. 어뢰는 누가 대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지적 청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적 청량 어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소관청 또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된다. 어때? X.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 청량 수행자. 다만 자, 검사 청량 줄쳐놔요. 지적 재조사 청량 줄쳐놔요. 그러면 저기 뒤에 의뢰하지 못한다. 그럼 조금 전에 배웠던 거네.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무슨 청량?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요 두 개를 숙지하면 돼요.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은 누가 처리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어요? 또 까먹었다. 지적 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요 지문을 이렇게 맞추면 맞는지 틀린지 봐봐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지적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청량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청량 업자에게 의뢰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의뢰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 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다만 그러면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네, 그럼 자신 있다고 그랬으니까 확인학습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풀어봐요. 자 단답시니까 거기 33페이지 맨 위에 문제 하나 있잖아. 자 풀어봐요. 작년 기출 문제예요. 자 이거는 단답식이니까 자기가 두 개를 찾아보라는 소리죠. 검사 청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지적 재조사 청량이 있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네. 그래서 작년에 예상대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보다도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죠. 1번은 키워드가 어디야? 말소 청량이 되네.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2번의 키워드는 등록전환, 등록정량 청량. 좋아요. 3번은 정정 청량이 되네. 자 4번은 어디가 포인트? 도시개발사업 특집은 무슨 청량? 지적, 학정 청량.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로변에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제 수행계획서에 어뢰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 다음 날까지 행강편잖아요. 다음 날까지. 자, 지적 소관청 행강편 닦아놔요. 따로따로 줄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까지. 그러면 다음 날은 이제 지적 소관청은 최근에 우려먹어서 최근에 뭘로 우려먹었느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최근에 우려먹었고요. 근데 이제 다음 날이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날은 뭐예요? 3일, 5일, 7일 이렇게 우려먹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 절차 부분이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한번 보죠. 사실 그 지적소관청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다가 한번 위에다가 한번 써봐요. 이미 지난달 수강생들은 한번 저 모든 토지라고 한번 써봐요.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써봐요. 요거는 좀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의 제출 그 옆에다가 두 가지를 써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공부된 사람은 누가 정해요? 이렇게 써놔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결정해요? 자, 지적소관청.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이제 3장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자,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요거는 우리 토지 등록 절차와 관련돼서 이거는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워보죠.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써놓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봅시다. 토지의 표시 뭐가 있어요? 자, 소재,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 표시 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는 본능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볼까요? 자, 지적 청량의 개념하고 믹싱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몇 필지? 한 필지. 요거는 한 분할이죠. 요거 한번 읽어봐요. 면적, 요거는 경계, 요거는 좌표. 그럼 면적, 경계, 좌표는 여기 봐봐요. 면적, 경계, 좌표 여기 있죠. 그러면 요 면적, 경계, 좌표는 누가 결정을 해? 지적소관청. 그래서 여기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출하죠? 지적소관청.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의미를 잡아줘야 돼. 그러면 요걸 요렇게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선생님 저는 이해하기 싫어요. 그러면 해오면 돼.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그러면 26개 때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쳐서 2.5점짜리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제된다면 다음 날을 며칠? 3일, 5일, 7일, 15일 이렇게 장난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숙제해보죠.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제출하여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이 뭐예요? 이 길이에요? 당일이에요?
이길. 그렇죠. 당일 제출한다. 이러면 틀려요. 근데 요즘은 한자를 되도록이면 안 써서 출제. 과거에는 이길 당일.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였었어요. 요즘은 이제 이길 당일로 장난치지 않고 3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3번의 지적 측량을 실시하네. 그러면 측량 기간과 관련돼서 지난달에는 이제 기초 공사를 조금 해놨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자,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자, 숙제를 한번 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숙제하는 시간이 길까요? 숙제 검사 기간이 길까요? 하는 시간이 길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측량 기간이 길까요? 검사 기간이 길까요? 그러면 나왔네요. 그럼 거기 1번 봐봐요.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하고,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그러면 5일, 4일은 외워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그럼 검사 기간은 며칠? 4일이죠. 4일이 됩니다. 그러면 측량 기간이 길다는 건 알아야지. 만약 요 문제가 틀렸다. 봐봐요.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측량 기간은 4일이고 검사 기간은 5일로 한다. 어때? X. 그 정도는 감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5일, 4일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뭐가 길다? 측량 기간이 길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눈을 이렇게 떠요. 여기 사자에다 행강편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온다고. 검사 기간에서 사자. 그럼 여기 봐봐요. 사자. 그래서 이렇게 착시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전하라고. 그러면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4일. 일단은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기밖에 없어요. 측량 기간이 길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5일. 여기는 4일. 그럼 4일은 이렇게 뭐예요? 4일하고 이렇게 착시 현상을 우리가 뭐예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인데요. 요 2번이 이제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별표가 3개짜리고, 자, 오늘 도전. 자, 동그라미 2번. 도전 한번 해봅니다. 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몇 점? 15점 이하일 때 며칠을,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참 쉬워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자, 2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번 달아봅시다. 그 위에다 2-라고 한번 달아봐요. 2-. 자, 옆에다, 여백에다 2-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되게 쉬워. 되게 쉬워요. 자, 만약에 자, 지적기준점 25점이라고 써라요. 25점. 자, 지적기준점 25점을 설치하려고 그런다. 오늘은 2번 자체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 봐봐요. 자, 15점을 빼요. 자, 15점은 아까 며칠을 주라고 그래서 4일을 주라고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가라는 거야. 그러면 25점에서 10점을 빼봐요. 10점이잖아. 그렇죠. 10점이죠. 15점을 빼니까 10점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닥에 지적기준점이 있는데 지적측량자들한테 4점을 설치해 하루 일당을 주겠다라는 거야. 하루 일당. 그러면 4점을 나눠봐요. 4점을 나눠봐요. 4일을. 4점을 나누면 며칠? 4, 2, 8. 그렇죠. 4, 2, 8이네. 며칠 나왔어? 예, 자, 2일이 나왔죠. 요거 몇 점이 남았어? 자, 2점이 남았잖아. 그러면 요거 며칠? 2일. 그래서 2일을 더해주고, 그러니까 2점이 남았더라도 하루를 가산해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1점부터 4점까지는 뭐라는 거야? 남더라도 하루를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더하니까 며칠? 7일이 되죠. 그러면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며칠을 줍니까? 7일을 준다는 거야. 연습이 되죠? 그럼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봐요. 되게 쉬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35점을 계산 한번 해봐요. 35점. 자, 15점 빼. 자, 15점은 며칠을 주라고 그래서 4일을 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15점을 빼니까 몇 점이 남았어? 20점. 그러면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해 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4, 5, 20. 요거는 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요거는 5일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며칠이다? 9일이 되는 거야. 9일. 이제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있어? 그럼 65점을 한번 계산해 봐요. 65점. 자, 그럼 요거는 같이 한번 더 해보자고. 자, 15점을 빼. 15점을 빼면 며칠?
4일. 4일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15점을 빼면 며칠이에요? 자, 50점이 남았나요? 그러면 50점을 4일로 나눠봐요. 50점을. 자, 4점으로 나눴습니다. 4일은 4, 4, 2, 8이죠. 4, 2, 8. 4일은 4, 4, 2, 8이잖아. 그럼 몇 점 남았어? 2점. 며칠이에요? 12일. 한 점, 2점 남았죠. 그래도 하루를 주라는 소리야. 그럼 며칠이다? 17일이라는 거야. 17일. 17일이라는 거야.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한 번만 더 합니다. 뭘 그렇게 어려워. 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절대평가니까 몇 점 맞는 게 뭔데? 60점. 그러면 60점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고스톱 계산은 잘하더라. 고스톱 계산은. 강의 몇 개가 뭐야? 3점이야. 강의 몇 개가 뭐야? 3점이야. 3개가 뭐야? 고스톱에서 3점. 강. 우리 고스톱 계산하라고 그랬잖아. 강은 몇 개가 뭐야? 3점이야. 3개. 그럼 띠는 몇 개? 띠가 몇 개? 5개잖아요. 그러면 5개에서 하나가 올라가마다 한 점씩 올라가잖아. 그렇죠? P는 몇 개가 기본이야? 10개. 그래요. 10개. 그러면 띠에서마다 10개를 기본해서 하나가 추가되면 2점이 추가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60점이니까 뭐예요? 기본은 며칠을 주라고 그래서 15점은 4일을 주라. 기본으로 4일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15점 빼봐요. 45일이네. 45점이 남았죠? 그러면 4점마다 하루를 주라고 그랬으니까 4일은 4일은 4 하나 남았죠? 며칠? 11일 플러스 하루 주라는 거야. 그렇죠? 하루를 주라는 거야. 여기 바로 뭐 그러면 더하니까 며칠이죠? 16일. 그렇죠? 그러면 지적기준점 60점을 설정할 때는 지적중량 수행자한테 며칠을 준다? 16일을 준다라는 거야. 16일. 그러니까 요 자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나중에 1번하고 2번하고 붙여줘야 돼. 가산을 해줘야 돼.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이번 달 고사는 지적기준점 요 자체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100점을 계산해봐. 100점. 자, 100점 계산해봐요. 이제 본인이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계산했어요? 예, 아직 잠깐만 기다려봐요. 두 사람이 아직 계산 안 했어요.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맞나 틀리는지 이제 답은 불 필요가 없이 살짝 확인해봐요. 자, 그러면 100점 맞았다. 자, 15점. 며칠? 4일. 그렇죠, 4일. 100점 빼니까 얼마예요? 15점 빼니까 85점 남았죠. 그럼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해라고 그랬으니까 4, 2, 8. 4일은 4. 한 점 남았죠. 그러면 20일에다가 하루 가산해줘. 며칠? 26일. 됐죠, 이제. 근데 그건 1번하고 2번은 나중에 가산을 해줘야 돼. 그거는 좀 이따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다시 한번 풀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줘서. 한 분이 지금 완벽하게 못한 것 같아, 이제. 나머지는 다 된 것 같고요. 자, 70점을 한번 계산해봐요. 70점. 자, 됐어요? 자, 그럼 본인하고 맞는지 이제 테스트 한번 하면, 맞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돼요. 자, 15점 됐어요. 몇 점? 4일. 그래서 4일 이제 나왔어요. 자, 70점에서 15점은 빼니까 몇 점 나왔죠? 55점이죠. 그럼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하라고 그랬으니까, 4일은 4, 3, 12. 그래서 4, 3, 12죠. 몇 점이 남았죠? 자, 4, 3. 그럼 한번 봅시다. 15점에다 4, 3, 12. 3점 남았잖아. 그럼 며칠? 13일. 하루 가산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며칠? 18일. 이제 됐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우리 지적 포터에서 요게 하나만 이해할 거야. 딴 거는 전부 암기할 사유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작년에 출제된 게 3번이 출제돼서, 동그라미 3번. 합이라는 걸 포인트를 잡아요. 합이. 자, 동그라미 3번을 봐봐요. 기본서에서 33페이지. 3번 찾았어요?
예, 합의. 자, 합의라는 것은 그러면 봐봐요. 용어는 계산할 필요 없어. 용어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합의를 한다면 지적 기준점 설치하는 항목에 상관이 없어요. 합의를 하게 되면 다시 여쭤볼게요. 청량 기간이 길어요? 검사 기간이 길어요? 청량 기간. 그러면 합의를 할 때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 줄쳐놓으세요. 4분의 3은 무슨 기간이다? 청량 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야. 다시요. 합의를 하게 되면 전체 기간의 몇 분의 3? 4분의 3은 청량 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만약에 20점이다. 20점을 합의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계산하라. 이게 이제, 자, 그러면 최근에도 출제됐고 작년에도 출제돼서. 그러면 20점 그러면 몇 분의 3? 4분의 3 곱하기 얼마? 20. 그러면 얼마요? 4일은 4, 4, 5, 20.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15일. 검사기간은 5일이 된다라는 거야. 자신 있어? 그럼 뒷장 넘겨봐요. 뒷장 넘기면 계산 문제가 하나 있을 거야. 자, 작년 기출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틀리기만 해봐. 산수야, 산수. 산수 문제야, 산수. 34페이지. 되게 쉽죠? 어디에다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다음이 이 시에 따를 경우 지적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으로 옳은 것은 지적 기준점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다. 지적 청량 의뢰인과 지적 청량 소유자가 서로 뭐 했어? 합의. 합의라는 게 요 중심키야. 합의. 찾았죠? 합의가 몇 주예요? 합의가 며칠이에요? 40일. 그럼 40일이 나왔죠? 그럼 전 시간이 몇 분의 3? 4분의 3. 그러면 4분의 3은 청량기간이죠. 4분의 1은 검사기간이죠.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30일. 검사기간은?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진짜 쉽죠. 이게 작년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작년 기출문제. 그러면 작년에 출제 안 된다고 그러는. 저는 작년에 찍은 게 요 계산 문제에서 2번이 나올까나 3번이 나올까나 그러는데 저는 합의 쪽보다는 2번 쪽에다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합의는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합의라는 것은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무슨 기간이다?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야. 이거는 그러면 수학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산수 문제야, 산수 문제. 그쵸, 산수 문제야. 그러니까 요거 틀린 사람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수강생은 지적 파트는 그냥 지적은 거짓 만점과 다름없어요. 거짓 만점 맞았어요. 실수에서 한두 개 틀렸을까?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돼. 여기에서 포인트는 합의라는 거야, 합의. 합의. 그러면 다시요. 합의하게 되면 몇 분의 3? 4분의 3.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이야. 그러면 이제 객관식 지문으로 이제 내년에는 출제되겠네. 올해는. 그럼 다음 중 지적 청량 의뢰 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지적 청량을 합의를 한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청량 기간이요. 4분의 3은 청량 검사 기간이다. 그때 X 뒤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이제 단답식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맛을 보고 선생님 오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설파하거나 괴로워할 거 없어. 어차피 다음 달 것에 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3, 4월 달에 또 있고 5, 6월 달에 또 한 번 있으니까 그때 또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런 걸 뭘 보라는 거예요? 맛을 한번 보라는 거야. 맛. 자, 그러면 가로 4번을 갑니다. 지적 청량 성과의 결과가 나오고 가로 5번의 지적 청량 성과의 검사 찾았어요? 여기에 올해 또 출제가 예상이 돼. 그러면 거기 1번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2번 다만 행강편차라고 다만. 자, 다만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경위 청량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 청량성과의 경우는 거기에다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찾았어요? 근데 그것도 엄격하게 말한다면 틀린 지문이야.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뒤에다가 하나 더 적으라고 점 찍고 요거 하나 추가하라고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소관청 하나 더 추가하라고. 지적소관청. 만약에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경위 청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 청량성과의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대도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점 찍고 누구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돼. 이게 법이 바뀌었거든. 근데 밑에는 잘 설명해놓고 그거 자체를 안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과 니은을 봐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면적 규모 이상. 면적 규모 미만이야 이상이야. 이상. 거기가 중심기야. 그러면 미만 이상일 때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줄 쳐놓고 그러면 거기 니은이라고 써 기억이라고 나왔네. 니은은 면적 규모 미만 줄 쳐놔요. 면적 규모 미만인 경우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거기에 출제될 가능성이 또 유력해. 별표 5개 놓고 요거는 개정되고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지적선각 청량 및 경위의 청량 방법에 한 지적확정 청량 선거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려. 그러니까 단정 내릴 수가 없어.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이상은 시도지사. 그거 조심해 놓으라는 겁니다. 요거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오른쪽 4번을 갑니다. 자, 35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경계보건청량 경 동그라미 현강평경 맨 위에 있죠. 동그라미 4번 경. 자, 현황청량에서 현 그러면 거꾸로 해봐. 현경이는 검사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거기 현경 검사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검사청량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어떤 거 현경이는 검사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가로 7번을 한 건 갑니다. 지적청량 수령자의 수수료 납부 찾았어요? 그럼 지적청량은 누가 테오리했어? 지적청량 수행자가 했잖아. 그러면 1번을 가봐요. 지적청량 의뢰한 자는 누구한테? 지적청량 수행자 줄 쳐놓고 수수료를 누구한테 낸다?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낸다는 겁니다. 가로 7번을 가봐요.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이겁니다. 그러면 지적청량 의뢰한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청량 수수료를 내야 된다. 어때? X. 그렇죠. X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 지적청량 수수료와 관련돼서 그 위에다 하나 써놔요. 참고 표시를 해놓고 요 2개를 써놔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수입인지, 수입증지 2개를 써놔요. 자, 인지와 증지의 차이는 뭘까요? 자, 또 이렇게만 안 돼요. 수입인지는 인이고 수입증지는 증이고 이러면 안 돼요. 수입인지는 국세. 자, 수입증지는 지방세. 그래서 수수료와 관련돼서 간혹가다 인지, 증지가 나올 때 인지는 뭐예요? 국세. 증지는 지방세. 헷갈리면 여기 봐봐요. 헷갈리면 여기 봐봐요. 지읒. 저거 지읒 있죠. 그래서 헷갈리면 그렇게라도 해도 수입인지는 국세예요. 수입증지는 뭐예요? 지방세. 그렇죠.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청량 수수료는 누구한테 낸다? 지적 수행자에게. 왜? 의뢰는 누구한테 했기 때문에?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리아스 식혜안이야. 리아스 식혜안.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다라고 그래봐요. 어느 날 해일이 와서 자, 이렇게 됐어요. 자, A 토지가 바다로 돼서 이게 바로 육지가 뭐로 됐죠? 바다로 됐죠. 근데 A는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았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와서 A한테 뭐예요? 지적청량 수수료를 달라. 그러면 한번 열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럼 지적소관청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봐봐요. 다만 행강편잖아요. 다만. 자, 다만 동그라미 다만은 원칙이다 A다. 그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등록 말소한 경우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어때요? 수수료를 지적청량 수수료를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16회 2.5점짜리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기 토지 육지가 바다로 됐는데 지적소관청이 와서 지적청량 수수료를 달라. 그러면 열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지적청량 수수료는 뭐예요?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해면성 말소가 돼. 해자가 무슨 해자다?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적청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16회 때 2.5점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적청량 의뢰 절차는 이제 요것만 확인하면 돼.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 우리가 이해할 게 아까 뭐예요?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계산하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가보죠. 이제 문제로 한번 가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번을 한번 봐봐요. 135페이지. 자, 135페이지 문제 2번. 자, 그러면 제가 읽어줄 테니까 이제 봐봐요. 펜칙으로 문제 안 읽었어요. 1번 봐봐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찾았죠. 지적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누가 돼?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지적 청량을 의뢰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 의뢰를 받을 때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 어때? X. 정답은 2번. 15일이 뭐예요? 다음 날까지였잖아. 그러면 3번의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럼 지적 삼각 청량 성과 및 경리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청량 성과의 경우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적 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됐네요. 면적 규모 이상은 누가 돼?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그럼 4번도 맞네요. 자, 5번 질문은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청량인. 자, 우리 눈에 싹 들어와. 뭐가 해야 돼? 현경. 현경은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니까 수준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수준이. 그러니까 요 정도가 지금 청량이 출제되는 지적 청량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죠. 그러면 3번은 풀어보세요. 틀리기만 해봐. 자, 그만 풀었어요? 1번은 기초청량과 세부청량. 2번은 틀렸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X. 3번은 뭐예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 서로 합의죠.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거. 제한다라고 그랬네.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러면 뭐예요? 1번은 O야, X야? 2번은 X요. 3번은 그러면 정답은 2번. 그렇죠. 다음 중 틀린 것 이걸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변칙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습관을 그렇게 들이라고. 자, 4번의 지적 공부 복구, 신규 등록 전환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 청량을 하는 경우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맞네요. 자, 지적 기준점의 절차 찾았어요? 지적 기준점의 절차는 아직 안 배웠죠. 그렇지만 이게 기초 청량의 절차는 맨 처음에 뭘 해야 돼?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계획을 잡으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현지 답사, 선점, 조포 및 간척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 이게 5번 옆에다 써놔요. 5번 지문 옆에다. 이게 기초 청량의 절차입니다. 기초 청량의 절차. 13회 때는 단독 문제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기초 청량이 바르게 묶인 거 돼가지고. 그러면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지금 몇 문제를 풀었어요? 절차와 관련돼서 3문제를 풀었죠. 요 3문제 중에 또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똑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서 자,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외울 게 하나가 있네. 수입인지는 뭐예요? 국세, 수입증지는 지방세,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합의를 했다. 전체 기간은 4분의 3,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의 의뢰는 누가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가 의뢰하죠.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합니다. 자,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2개. 아니죠.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현경.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지적 청량 의뢰는 누가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합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 수수료도 누가 내야 돼? 지적 청량 수행자가 징수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 경의 청량 방법과 지적 삼각 청량 성과는 누구한테 검사를 받아? 시도지사 아니면 지적소관청. 면적 규모 이상은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그렇게만 외워두면 이거는 그러면 이해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자꾸 문제를 풀어서 안결사항이지.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